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거뜬하던 일이 갑자기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70세를 넘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갑자기 확 늙은 것 같다는 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몇 달 사이에 몸도 마음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들 하십니다. 이 변화가 더 무서운 이유는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데 있습니다. 주변을 떠올려 보시면 금방 떠오르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정하게 다니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외출을 줄이고 말수가 적어지고 병원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70세 이후에 찾아오는 급속한 노화는 모두에게 똑같이 오는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여전히 혼자서 생활을 꾸리고 어떤 분은 갑자기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이 차이는 타고난 체질이나 운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네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고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는데도 한 분은 늘 밝은 얼굴로 산책을 다니고 다른 한 분은 집 안에서만 지내며 기운 없어 보이십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선택의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마음이 가라앉아도 다 그런 거라며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긴 작은 신호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몰려와 삶의 속도를 급격히 늦춰버립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70세 이후에도 충분히 속도를 늦추지 않고 급격한 노화를 막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특별한 약이나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 먹으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미루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급속한 노화를 늦추고 삶의 중심을 지켜주는 방법들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고 중간에는 나도 이건 놓치고 있었구나 하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앞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분명해질 겁니다. 지금은 아직 괜찮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무엇을 지키느냐에 따라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은 크게 달라집니다. 70세부터 오는 급속한 노화를 막아주는 첫 번째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를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무리해서 걷거나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몸을 혹사시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몸에는 그 방식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부터 중요한 건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운동은 이제 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해지고 며칠을 알아눕게 되면 다시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출을 줄이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노화는 더 빨라집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예전에 등산을 좋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산을 고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어느 날 무릎 통증이 심하게 와서 몇 줄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 뒤로는 겁이 나서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었고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의 다른 어르신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루에 반드시 2번은 집 밖으로 나가는 규칙을 정해 두셨습니다.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고 벤치에 앉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정도였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며 움직이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2분의 차이는 분명해졌습니다. 한 분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버거워졌고 다른 한 분은 여전히 혼자 장을 보고 병원도 다니셨습니다. 차이는 체력의 양이 아니라 움직임의 지속성이었습니다. 70세 이후의 노화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깨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넘어질까봐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노화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운동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운동을 한다는 생각보다 오늘도 내 몸을 사용했다는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집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과 바깥 공기를 마시며 발로 땅을 딛는 건 전혀 다릅니다. 짧은 거리라도 매일 걷는 습관은 몸뿐만 아니라 머리와 마음까지 깨웁니다. 특히 아침이나 해가 있을 때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살아나고 밤잠의 질이 달라집니다. 잠이 깊어지면 회복력이 살아나고 회복력이 살아나면 노화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70세 이후에는 몸을 쉬게 해줘야 한다는 말도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쉬기만 하면 몸은 더 빨리 굳어버립니다. 적당히, 꾸준히 매일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이 시기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직 몸이 크게 아프지 않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도 움직였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남기는 것. 이 작은 습관이 급속한 노화를 막아주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같은 움직임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지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운이 살아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몸을 움직이는 목적에 있습니다. 노화를 막기 위해 억지로 움직이는 사람과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움직여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귀찮고 재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 생각이 계속되면 몸을 움직이는 일은 숙제가 됩니다. 숙제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이 되고 결국 중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움직임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인 분들은 다릅니다. 산책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루의 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은행에 가는 길, 시장에 가는 길, 동네 한 바퀴 도는 길이 모두 몸을 살리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움직임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이 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할머니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은 꼭 장을 직접 보러 나가셨습니다. 가까운 가게라도 직접 걸어서 다녀오셨고, 무거우면 나눠서 들고 오셨습니다. 주변에서는 힘들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이런 태도가 노화를 늦춥니다. 몸을 움직이는 이유가 건강이라는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기 위한 행동이 될 때 몸은 훨씬 잘 반응합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스트레스가 되지만 생활 속 움직임은 회복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속도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빠른 속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숨이 약간 차오르고 대화는 가능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숨이 너무 가쁘면 그건 이미 과한 상태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관절과 심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생각도 함께 줄어듭니다. 집 안에만 머무르면 하루가 길어지고 그만큼 잡생각도 늘어납니다. 반면 몸을 조금이라도 쓰면 머리가 맑아지고 괜히 우울해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노화는 단순히 몸이 늙는 게 아닙니다. 생활의 반경이 줄어들면서 마음과 생각이 함께 굳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은 근육을 살리는 동시에 삶의 범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 못 나갔다고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도 없고 어제보다 덜 걸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다시 나가면 됩니다. 이 여유가 있어야 오래 갑니다. 70세 이후의 몸은 조금만 무리해도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멈출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이 판단력이 바로 노화를 늦추는 지혜입니다. 결국 급속한 노화를 막는 첫 번째 핵심은 하나입니다.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끊기지 않게 하는 것. 오늘도 내 몸을 썼다는 사실을 하루의 끝에 남기는 것. 이 습관이 쌓이면 70세 이후에 노화 속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70세부터 오는 급속한 노화를 막아주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람과의 접촉을 끊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더 늙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완전히 고립되는 상태입니다. 70세를 넘기면서 가장 빠르게 노화를 앞당기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혼자만의 생활에 갇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편합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약속에 맞출 필요도 없고 집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이 어느 순간부터 몸과 마음을 동시에 굳게 만듭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까지는 동네 모임에도 나가고 이웃과 인사도 잘 나누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임이 귀찮아졌다고 하시며 하나둘 약속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나가기 싫고 추운 날은 더더욱 싫어졌습니다. 집에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분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갑자기 아프진 않았지만 기운이 빠졌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생활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사람과의 접촉은 단순한 수다나 친목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말을 섞는다는 건 생각을 쓰는 일이고 감정을 조절하는 일이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우는 자극입니다.
이 자극이 사라지면 노화는 눈에 띄지 않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접촉을 유지한 분들은 다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정기적으로 안부를 나누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는 분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편한 사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억지로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기 시작하면 생각도 혼자만 맴돌게 됩니다. 이 생각은 점점 부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괜히 지난 일을 떠올리며 후회가 늘고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울감과 무기력이 함께 찾아옵니다. 노화는 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먼저 늙으면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접촉은 마음의 노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장치입니다. 꼭 대단한 대화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 장 보러 간 이야기, TV에서 본 이야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정리해 줍니다. 특히 같은 또래와의 대화는 큰 힘이 됩니다. 비슷한 몸 상태,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끊어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전화 한 통, 인사 한마디, 가끔의 짧은 만남이 충분합니다. 사람을 만난 뒤 집에 돌아왔을 때 피곤함보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두 번째 핵심은 하나입니다. 혼자가 되지 않는 것, 하지만 끌려다니지도 않는 것. 이 균형을 지키는 사람은 70세 이후에도 급격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70세부터 오는 급속한 노화를 막아주는 세 번째 방법은 하루의 리듬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지면서 노화가 한꺼번에 빨라집니다. 70세 이후에 가장 먼저 흐트러지는 것이 바로 생활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낮에는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TV를 보다 새벽을 맞이합니다. 이 생활이 반복되면 몸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노화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특별히 할 일이 없어진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깨어 계셨습니다. 몇 달은 괜찮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무겁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병이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몸은 쉬고 있었지만 리듬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루의 리듬을 끝까지 지킨 분은 다릅니다. 꼭 이른 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지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아도 컨디션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할수록 몸은 편안해집니다. 언제 먹고, 언제 움직이고, 언제 쉬는지를 알면 몸은 불필요한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면 노화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특히 아침의 리듬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고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아침이 무너지면 하루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녁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밤을 지키는 것이 곧 노화를 막는 일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은 잠을 얕게 만들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잠이 얕아지면 다음 날의 컨디션은 바로 나빠집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칩니다. 외출이 귀찮아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움직임과 사람 관계까지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리듬은 노화를 막는 마지막 기둥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도 리듬이 깨지면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리듬이 잡히면 작은 습관들도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 흐트러졌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다시 돌아올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안정이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하게 흘러가는 하루가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정 속에서 몸과 마음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이 회복이 쌓이면 급속한 노화는 분명히 늦춰집니다. 결국 세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루를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는 것.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살았다는 감각을 지키는 것. 이 평범한 태도가 70세 이후의 노화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70세부터 찾아오는 급속한 노화를 막아주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한 비법도 당장 돈이 드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의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오늘 조금 움직였는지, 오늘 누구와 한마디라도 나눴는지, 오늘 하루의 리듬을 지켰는지가 그대로 내일의 몸과 마음이 됩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더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의 발로 서 있는 시간이 목적입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노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내일의 나를 지켜줄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